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합권이 끝났습니다. 75,000원이고요. 고가는 97,000원이니까 대략 2만원 정도 하락이 됐죠. 하락하면서 여기 10월 달에 발생했었던 약간 쉬어갔었던 부분까지 이탈을 했는데 시장 때문입니다. 주가가 내리는 데는 종목이 나빠서 또는 시장이 나빠서 두 가지가 있는데, 종목이 나빴으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여기가 웬 말이야, 여기도 못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즉 돈이 들어왔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충분히 수급적인 상황이 좋다는 겁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불특정 다수의 선택 중에서 특별하게 메이저 선택을 받은 종목군들, 메이저는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요? 지금 실적이 좋은 거 아니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거, 이걸 공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지금 실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보잖아요. 그럼 알테오젠 지금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30조 원이에요. 근데 실적은 250억. 올해 실적 개선이 된다고 하지만 1,100억 이렇게 나온다고요. 실적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월등히 높은 거죠. 왜 그럴까요? 메이저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고, 그런 종목군들이 주가를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강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올라왔어요. 11월 달에. 이런 종목군들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분산 투자한 결과 실제 제 계좌 수익률을 보면,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10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의 코스피 수익률은 어때요? 4.8%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계좌 수익률은 어때요? 43%까지 늘어나죠.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있고 시장이 강한 시세를 낼 때도 있지만, 계좌 수익률은 계속해서 높아져야 됩니다.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주도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시장보다 강한 시세를 내는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여기 보면 10월 29일 날을 기점으로 뭔가 조정을 받고 위험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시장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종목에 대한 전망치가 바뀐 게 없고 시장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문제가 생겼거나 원전에 대한 전망치가 깨졌거나,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한 시세를 내기 시작했었던 2050년도까지 원전 4배 증가시키면서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라는 그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원전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오클로나, SMR, 뉴스케일 파워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전망치조차도 바뀐 게 없어요. 하지만 SMR도 그렇고 뉴스케일 파워도 그렇고 20배, 30배씩 올랐어요. 이러는 과정에서 조정이 최근에 들어온 거지 전혀 문제될 바가 없다. 이런 부분들까지 뒤집으려면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합니다. 미래 전망치가 유지되고 있구나. 이런 액션이 필요해요. 그 액션이 11월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나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은 당연히 좋게 나올 거예요. 실적이 어렵다거나 이제 전망 안 좋아요, 이런 부분들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왜?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전망치가 안 좋았다면 워렌 버핏이 은퇴 전에 마지막 매수했었던 종목이 밝혀졌죠. 구글입니다. 구글. 워렌 버핏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뭐예요?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AI, 그리고 종합 AI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즉 투자를 하고 있는 주체 자체가 AI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즉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GPU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전기 부족, 이런 부분들은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원전에 대한 전망치 자체는 지속된다는 거죠. 단지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최대치는 62평이다.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뭐 이탈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탈하고 나서 반등할 때 매수 구간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쭉 보면 매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정도밖에 안 빠지나요? 2만 원부터 올라왔는데, 근데 10만 원까지 5배 올라가고 나서 20%밖에 조정을 안 받아요? 아니잖아요, 이거. 그쵸? 무슨 얘기냐?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시장이 빠지면서
들어온 조정이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시장도 22평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실적 대비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쵸? 최근에 보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종목군들이 아닙니다. 근데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똑같이 조정을 받죠. 즉 후발주들, 그리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다고 한들 그런 종목군들 매매하면 안 되고,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군들은 어디예요? 철저하게 주도주 위주다. 주도주는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거나 또는 시장 대비 강한 시세를 내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 구간을 잡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무조건 주도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도주를 했을 때 계좌 수익 구간,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시장 대비 수익 구간이 훨씬 더 좋죠. 이런 종목군들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기술적인 지표에 의해서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추세가 유지하고 있는 것. 그러면 추세가 차트를 보고 추세를 판단하니까 이것도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주가가 올라간다? 수급이 좋아진다. 수급이 좋다는 건 불특정 다수, 즉 메이저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고, 메이저들이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아예 떠나간다, 시장이 박살난다 이럴 것 같았으면 요 정도 조정밖에 받지 않는다고요. 미증시도 62평을 하회했는데, 그렇죠? 계속 시세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미증시는 반등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는 당연히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래 전망치, 그렇죠?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청 오래 걸립니다. 진짜 오래 걸려요. 원전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게 5년, 10년 단위로 걸릴 텐데 이런 부분들이 상승 기간이 길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지, 실적이 맨 뒤에 나오니까 주가가 안 올라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까요? 수주가 터져 나올 때. 근데 그 수주에 대한 부분이 아직 시작도 안 했죠. 무슨 얘기냐? 내년, 내후년 정도가 되면 수주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주가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지만 중간중간 이런 정도의 조정 구간은 있는 거죠. 단지 내가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하라 그랬다 해서 내가 막 95,000원에 사고 97,000원에 사고 이랬으면 지금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도주들의 포트폴리오를 공략하려고 저 두산에너빌리티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계좌 수익률, 이거 전체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내 계좌 수익률 43%,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시장 대비해서, 코스피 대비해서 몇 프로? 8배 정도 수익 구간이 커져 있다고요. 코스닥 대비해서는 몇 배입니까? 1과 40이라고 했을 때 40배 수익 구간이 커지죠. 이건 왜 그럴까요? 주도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주는 뭐예요?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 가격이 치고 가는 것들, 로보티즈 같은 거 보세요. 11월 7일 날 매도했죠. 101% 수익 실현했습니다. 근데 올라왔을 때 사잖아요. 그쵸? 수렴했을 때, 반등 확인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구간에서 저 매수 구간 계속 잡았거든요.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 있었죠. 이때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어요. 다른 종목군들에서 충분하게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리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바이오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이 바이오 종목군들까지도 주도주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각자 주도주들마다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고, 그 순환매 구간을 돌았을 때 계좌 수익률이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지라도 이렇게 커질 수 있다. 즉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악재는 없지만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자. 어떤 특정한 지표를 가지고 매매한다, 외국인들 매수를 보고 매매한다, 이런 것들 싹 다 빼시고 가장 중요한 거, 가격대를 유지하는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을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 어때요? 코스피, 코스닥 하락 마감, 하락폭은 줄었다. 미증시도 많이 빠졌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AI 버블이나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미국 시장은 23년도부터 AI를 타고 올라왔죠. 높은 가격에서 실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트리거, 그쵸?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게 엔비디아 실적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엔비디아 실적이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기존 주도주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 신고가 종목군들은 계속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도 어때요? 6월부터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가격대가 탄탄하고
22편까지의 조정은 받아야 되지만 62편까지 조정 기간은 그쵸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2에서 3주 정도의 조정 기간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주도주들은 놔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고 주도 섹터는 어때요? 반도체, 바이오, 원전, 조선, AI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실전에서의 상황이죠. 로보티즈 같은 거. 그쵸? 로보티즈도 로보티즈 검색을 해서 보시면 어때요? 11월 7일 시장가 매도 11월 7일 21만 6천원 101% 수익 보유기간 2달 정도 됩니다. 그쵸? 반등 확인되면 어때요? 당연히 매수 구간 잡아야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종목군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쵸? 매수 구간, 반등 확인, 매수 구간 또 시장이 더 빠졌죠? 시장 반등 확인 또 매수 구간 잡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똑같이 따라서 했을 때 종목 수익은 188%까지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계좌 수익이 만들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렇죠. 항상 올라갈만 하면 조정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그쵸? 올려서 보시면 11월 12일 날 그쵸? 알테오젠 매수 구간 잡죠? 근데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대를 잡습니다. 4% 상승하고 있는데 6%대까지 높여 잡아라. 시장가로 사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알테오젠 53만 1,000원이었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54만 원입니다. 올라왔죠? 밑에 보면 리가캠바이오 같은 거 리가캠바이오 어때요?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매수 구간 잡죠? 그리고 이 가격대 15만 4,800원인데 이미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죠. 그 전에 9월 8일 날에도 33%의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다시 잡은 겁니다.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지속적으로 매매 구간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